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간담회 요약 부분이 12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위믹스 1년 동안 1000만 개 이상 발행되지 않을 것이다. 메인넷 수요가 있기에 런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이언 하트 지분 매각은 주주 배당을 하기 위해서이고, 프로젝트 나일 NFT 서비스 런칭할 예정을 갖고 있고, 디파이 활성화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는데 그게 위믹스 달러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과, 내년에 오픈 플랫폼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 타 플랫폼보다 위믹스가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거버넌스 대기업에 따른 발표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은 움직임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3.0 발표 시 새로운 백서가 공개가 되고요. 게임코인 에어드랍 발생과 클레바를 어떻게 해서든 회생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 인터게임 이코노미가 향후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고 했는데 약간 먼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냥 쌩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테라 루나 개발자 관련된 또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은 형태로 볼 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각종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폭락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0년 이래 최장기간 연속 하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8주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하락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도 1923년도 8주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하락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을 한번 봐볼까요? 몇 주 연속 만약에 하락이 되어져 있는지 보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 거의 한 10주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금리 인상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 요소를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물가 때문이라도 1980년대 이후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실업률은 1950년도 때 두 번째, 역대 두 번째 정도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조건에 부합은 되지만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충격을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완만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가고 있다. 차라리 그냥 시장 한번 충격 한 방에 좀 주고 그 다음에 물가 잡히기, 그래야지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그게 좀 충격을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둘 다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좀 했고요. 금리 동향도 10년물 금리 급락과 2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은 S&P 500 지수 긍정적으로 봐도 3600선에 그칠 정도로 아직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열려져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미국 내 급증하고 있는 경제 비관론도 매우 세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요새 총리 난사 부분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바이든 입장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거니요. 그 다음에 달러 루브라 환율 추이를 본다고 해도 마탱이 갈 것 같은 루브라가 지금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환율 대비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가질 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저런 행동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바이든 씨가 좀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손잡고 어떻게 해서는 이제 석유 부분에 따른 원유 부분의 인플레를 최대한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바이든 사우디 왕세자가 대면 회담을 통해 원유 증산 협의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 다 쓰는 건데요. 이제 사우디 왕세자도 이제 여기에서 그만 간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원유 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상하이 봉쇄 해제인데
그 다음으로 베이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봉쇄 통제 관리 구역이 확대가 되어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봉쇄로 6년 만에 중국 사업 철수를 했고요. 주거단지 집단 감염이 주민의 800명 강제 이송 격리와 그리고 16개국, 8개국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부분이 중국 사업을 철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또 실적이 박살이 나면 그 실적이 박살이 난 시점으로 인해서 또 지수가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과거에도 루나 숨겨진 파생상포 폭탄이 있다라고 했는데 파생상포 3패 그리고 여러 가지 ETP 상품, 그리고 NFT, 휴지 조각, 그리고 스테이킹 했던 디파이 상품들 다 박살났죠. 이제 왜 꺼냈냐?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지수가 완만한 형태로 계속 좀 어느 구간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더 내려갈 경우에는 이 대장주 테슬라도 400달러대가 깨지면 마진콜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큰형이 마진콜이 있는데 나머지 기업이라고 해서 마진콜이 안 터진다라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도 지금 속으로 타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비트코인 담보로 빌렸어요. 근데 담보 마진콜이 지금 21,000 정도에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고 하면은 주식담보대출 안 될 거예요. 금리도 또 비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더 많이 빠져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담보 설정해놓고 만약에 빌려서 그 담보물을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 또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또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 쪽은 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누르게 되는 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기업에 있는 그런 여유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에 있는 여유 조건은 과연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 마통 급감,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이 줄었다. 1분기 가계신용이 1859조 원인데 전분기보다 6천억 원을 줄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겠죠. 1년 만기 은행 채권도 2.5%에 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5% 중반대인데 지금 제가 한번 확인차 보기 위해서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마통이.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개인이 사줄 수 있을 만한 코인에 있는 매수세가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저렴한 자산군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QT가 진행이 되는데 6월부터 8월 달까지 475억 달러, 대략 한 50조 원 정도 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대략 12조 원에서 13조 원 되는 규모인데 이게 이제 매 달마다 축소가 되는 물량입니다. 연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한 1,500조 원 정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 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민감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선제적으로 선방향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발동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밀릴 것인지, 이거는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6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시장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전쟁, 종식, 그리고 긴축 정책의 예산 범위 내 시행, 그러니까 변칙이 없어야 돼요.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답안지가 나와야 좋아요. 0.5만 올린다라고 하면 0.5만 올려야 돼요. 갑자기 0.75 올리면 향후 시간 외 거래가 시장 종료됐습니다. 패닉셀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 찍고 원만한 하락 전환을 연준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가고 있겠고요.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충격을 한번 주려고 실업률 부분도 약간 요즘은 쌩까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GDP 상승 전환인데 이건 2분기 그냥 꼬라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게 보이니까요. 장단기 금리차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많이 올릴 것이냐 더 적게 올릴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코인 시장에도 레버리지 많이 썼잖아요. 그게 이제 청산이 연속으로 도래가 나오면서 루나 사태로 인해서 청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게 되면 답답하죠. 그래서 그만큼 금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게 되면 EU 러시아 원유 금수 합의에 임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뻥인 게 헝가리 러시아 금수에 야 나는 안 할 거야. 우리 경제 박살나 헝가리는 박살난다라고 했었고요. 슬로바키아 체코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올해 87조 원 정도 이번 조종장으로 인해서 거의 뭐 소실됐고요. 50대 부호 자산에 있는 자산도 700조 원이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대표도 100조 원 정도가 날라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집 못 살까봐 빚내서 올인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유행처럼. 그게 이제 이자가 52%나 뛰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애매하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소득자들 분인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 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욕심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그래서 보게 되면 2020년도 3월 잔액 부분을 보게 되면 20대가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볼 수가 있겠지. 제2금융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든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것뿐만이겠습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삶이 팍팍합니다. 월급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요. 그리고 크리스트 라가르드도 요새 암호화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바탕이 없다. 기초자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아크는 그냥 코인베이스를 또 10만 주 정도를 긁었고요. 그레스케일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솔라나를 추가 매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29만 비트코인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하방에 있는 부분에 미결제 약정이 쌓인다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에 힘을 더욱더 많이 준다라는 거고, 그 힘이 너무 많이 강력해지게 쌓이게 되면은 한쪽이 청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리플의 CEO가 조지아 총리와 블록체인 규제 관련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기술가의 혁신 허브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것과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거래소 인력의 45%를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나와 주었고요. 제드 베켈럽이 또 물량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져 있는 물량 자체가 대략적으로 2억 5천만 개 정도 남아져 있으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가 SEC와 소송 종료 후 IPO 논의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소송 종료 안 되면 IPO 자체를 못해요. 네. 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탄소 배출권 기반의 암호화폐 플로우 카본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과 코인베이스 페이가 이제 메타마스크와 연동을 해서 앞으로 웹 3.0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DApp과 코인베이스 페이를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BNB 가격이 16달러 선이었는데 BNB 가격이 지금 320달러 선이었고, 과거에도 2018년도 최악의 시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BNB는 그때 당시에 소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거래소 토큰도 유심하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리고 포춘에서 코인베이스가 437이
500개 기업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6월 2일부터 4일까지 한화 드림 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웹 3.0 뭐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사악합니다. 왜 사악하냐?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사악하죠. 네. 무슨 저는 이 가격대 보고 슈퍼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았어요. 네,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가격이 사악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 이런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들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도 미국 주식은 최대치로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의 22년도, 23년도 때가 넘어가면 닷컴 버블만큼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리만 브라더스 정도만큼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감에 따른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탈퇴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30대 중반 딸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17년도 12월 달까지 4년 6개월 동안 울고 웃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드가 크게 잃고 회의감이 생겨서 그만하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한 건 아닌데 눈도 안 좋고 삶이 피폐해지고 또 감정 컨트롤하기 힘들고 수면 분족, 삶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쳐서 그만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 입문자로서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보면서 느낀 점은 뭐가 있습니까? 돈은 여러분들 직장 다닌 거랑 똑같아요. 돈이 그렇게 쉽게 버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돈이라는 건 진짜 벌기 어려운 거예요. 이 시장에 있었을 때도 그냥 가볍게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프로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프로들도 잃기 때문에. 그리고 잃지 말아야 되는 열정과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코인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다 확인하고 몇 년 동안 확인한 다음에 상장을 시켜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네. 뭐 주식처럼.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코인과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코인과 사랑을 해서 극복을 하려고 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미안한 얘기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손절할 땐 손절을 해야 되고요. 이게 좀 가능성이 보이면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고 자료 확인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대부분 어디 무슨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냥 묻지마 희망회로 묻지마 투자 그렇게 나와 주니까 대부분 반대 이야기만 하면 막 공격성 막 댓글 많이 달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1년간 수익률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시간 낭비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뚜렷하게 잡아 두시고요. 목표 설정 제대로 하고 기대 수익률 부분, 수익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그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의 대략 흐름을 어느 정도 보고 어떻게 가져갈지 대략적인 틀을 좀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 흔들리지 않고 내 주관대로 해요. 거기에 약간 또 내 예상 범위에 벗어났으면 잠깐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하고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다시 저만의 주관적인 결론을 좀 내서 또 시장에 다시 반영을 시킵니다. 왜냐면 이쁘다 이쁘다 해서 주식이 또 매번 해왔는데 이쁘다 이쁘다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주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패되거나 아니면 안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코인도 너무 많이 이쁘다 이쁘다 해서 버릇 나빠지니까 항상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런 형태로 좀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실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본인 실력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건 게임 끝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아무런 걸 확인도 안 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료도 취합을 하지 않았는데 운만 보고 그걸 운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웃겨요. 왜냐면 대세 상승장일 때 이분도 벌고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모두가 벌고 있는 부분이 과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 10억 만들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괜히 많이 있어요. 또는 20억 만들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 계속 갑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나만 5억을 벌면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아직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3억을 벌고 있거나 저기 보이지 않았던 지인이 25억 원을 벌써 찍었다라고 하면 이미 이 시장의 한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 친구가 그만큼 많은 노력과 어떤 형태로 어떤 미미한 스킬을 쓰지 않고서야는 다 같이 이렇게 막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아무런 그런 노력 없이 만약에 그렇게 잘 계속 벌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느 순간에 수익률에서 수익 실현할지를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합니다. 4년에 또 상승기가 나왔을 때 또 4년에 따른 후회가 올 것이고요. 또 4년에 또 수익 기간은 잠깐 맛봤다가 또 실현을 못해서 또 후회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은 충고와 조언을 좀 드려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 원래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위로에 대한 말과 위로가 아닌 말이 좀 있죠.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저도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계속 부지런하게 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결과 부분 항상 공유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